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S-64 헬기를 타고 광주의 하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로 보이는 광주공항은 놀랍게도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저지대는 흙탕물로 뒤덮였지만 공항 부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 위에 자리한 듯 보입니다. 영산강 쪽 저지대는 이미 거대한 황토색 물길로 변했습니다. 헬기는 광주공항을 이륙해 상무지구 방향으로 기술을 돌립니다. 지금 사월산에서는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전기시설, 차량사고, 산업시설의 2차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광주 제2순환도로 일부가 보입니다. 일부 구간만 수면 위에 얇은 선처럼 드러나 있고 낮은 접속도로와 주변 부지는 이미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덕 IC 주변으로 접근합니다. 이 구역은 침수 피해가 특히 심각합니다. 영산강과 광주천, 주변 저지대가 맞물리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넓게 퍼진 모습입니다. 헬기는 무진대로를 따라 광주 도심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상무지구를 지나면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일대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넓은 산업시설은 재난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됩니다. 헬기는 광천동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유스케어 광주 종합버스터미널과 광주 신세계 일대가 보입니다. 터미널 승강장에는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변 지형은 아직 물에 잠기지 않았고 주요 건물들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헬기는 충장로와 금남로 우가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광주 도심의 핵심 축입니다. 이곳 역시 의외로 침수 피해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전남대학교 상공으로 들어옵니다. 캠퍼스와 주변 북구 도심부는 대부분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헬기는 매곡산을 넘어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멀리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주 북부의 영산강 유역으로 접근합니다. 아래쪽은 전부 물에 잠겨 있습니다. 빗고울대로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나 있습니다. 도로의 높은 구간만 간신히 남아있고 주변의 낮은 접속부와 하부 도로는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첨단지구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북구 신용동 상공입니다. 이곳은 대부분 멀쩡해 보입니다. 완전한 침수는 아니지만 낮은 배수 구역이나 작은 하천 주변에는 물이 고여있는 듯합니다. 침수의 경계가 매우 불규칙합니다. 한 블록은 멀쩡하고 바로 옆 저지대는 물에 잠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실제 홍수 지형의 특징입니다. 물은 행정구역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도와 경사, 배수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첨단 국가산단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산단 자체는 대체로 멀쩡합니다. 주요 도로와 공장부지, 산업시설들은 침수 피해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보았던 영산강 저지대와는 대조적입니다. 광주 북부와 첨단지구 일대는 일부 도로 침수는 있으나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헬기는 독립IC에서 계속 남쪽으로 진행합니다. 오른쪽으로 영산강이 흐르고 있지만 이 구역은 물이 크게 범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와 도로, 산업시설들이 비교적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똑같이 잠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헬기는 광주천을 따라 다시 공항 방면으로 이동합니다. 광주천은 도시 내부를 지나 영산강과 연결되는 중요한 물길입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일대가 다시 들어옵니다. 건물 주변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침수와 화재가 동시에 보이는 복합재난의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우측 강변 저지대는 대부분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단면 상무지구의 고층 건물과 주요 도로 일부는 아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금 두 개의 도시처럼 보입니다. 강변의 도시는 잠겼고 조금 높은 도심은 버티고 있습니다. 헬기는 불타고 있는 사월산을 넘어 다시 공항 근처로 접근합니다. 산 아래쪽 영산강과 가까운 저지대가 넓게 침수된 모습이 보입니다. 황토색 물이 낮은 들판과 도로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불길과 연기, 그리고 그 아래로 퍼진 흙탕물이 한 화면에 들어옵니다. 지금 광주를 하늘에서 보니까 어디가 잠기고 어디가 살아남았는지 한눈에 보이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전체가 한눈에 보여야 동선이 보입니다. 제가 만든 AI 여행 플래너 앱 여행두로미는 AI가 초안을 짜주고 숙소와 이동, 관광지 흐름을 한 화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이 복잡하다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여행두로미를 검색해보세요. 헬기는 방향을 틀어 광주 송정역 쪽으로 이동합니다. 송정역 일대와 광산구 방향으로 접어들자 송정공원 일부에서 산불로 보이는 불길과 연기가 확인됩니다.
도시의 남서쪽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금오타에 이어 공장 부근에도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광주공항 상공입니다. 처음 이륙했던 공항은 여전히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영산강 저지대가 모두 물에 잠긴 상황에서도 광주공항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 위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하늘에서 보면 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공항은 마른 땅으로 남아있고 그 주변 낮은 지대는 흙탕물에 잠겨 있습니다. 지형이 도시의 운명을 가르는 순간입니다. 이제 헬기는 영산강을 따라 적응 비행을 시작합니다. 수면 가까이 내려가자 흙탕물의 흐름과 부유물들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나무 잔해,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물살에 떠밀려 내려갑니다. 헬기는 강을 따라 낮게 기동합니다. 마치 베트남전 당시 메콩강을 따라 저공으로 움직이던 휴이 헬기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가상의 광주 대홍수 현장입니다. 영산강은 더 이상 도시 외곽을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광주의 낮은 지대를 삼키고 도로와 마을을 끊어놓은 거대한 재난의 축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서울처럼 도시 전체가 한꺼번에 물에 잠긴 모습은 아닙니다. 결국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광주의 재난은 도시 전체 침수가 아니라 하천 저지대 집중 침수에 가깝습니다. 물이 어디까지 차오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이 낮고 어떤 길이 끊기며 어떤 시설이 고립되는가입니다. 지금까지 MSFS 2024 가상 재난 시뮬레이션 광주 대홍수 항공 리포트였습니다.